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 합가했는데 제가 서열 꼴찌라 모든 집안 살림을 다 하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 쪽에서는 집을 마련해 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하신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장인이 얻어준 집에서 살게 하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죠. 결국 시어머니의 강한 바람대로 저희는 신접살림을 시댁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결혼 전이라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곧고 바른 성품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시아버지 70세, 시어머니 60세, 남편 33살, 그리고 저 32살입니다. 시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에 노인정에 가시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지금까지 쭉 전업주부로 계십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자식들을 곁에 끼고 살기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형님 내외와 합가해서 사시다가 저희가 결혼할 때가 되니 이제 새 며느리를 끼고 살고 싶다며 형님 내외를 분가시킨 것이었죠. 그때 형님이 저에게 몰래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새 신부 될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의 무거움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입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 같은 부서라서 출퇴근 시간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과 저녁 식사 준비를 제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상을 차립니다. 특히 시아버님께서 갓 지은 밥만 드시기 때문에 밥솥 예약 기능 같은 건 쓸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시간에 새로 밥을 지어야 합니다. 겨우 상을 다 차릴 때쯤이면 7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일어나 제가 차린 아침밥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어두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행주로 식탁을 닦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8시까지인데 화장할 시간조차 너무나 빠듯합니다. 제가 준비가 늦어지면 남편은 뒤에서 빨리 준비하라며 그렇게 재촉을 하는지 모릅니다. 집과 회사가 자차로 10분 거리라 다행이지 차 안에서 화장한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저녁밥을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는 낮 시간 동안 친구분들과 마시를 나가시고 집안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어떤 날은 제가 아침에 미처 못한 설거지와 어머님이 점심에 드신 그릇이 설거지통에 그대로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저는 밥통에 쌀부터 씻어 앉힙니다. 그리고 쌓인 설거지를 후다닥 해치우고 반찬을 꺼내거나 새로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립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뭘 하냐면 느긋하게 씻고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차린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옷만 겨우 갈아입은 채로 저녁상을 차리는데도 말이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음날 먹을 반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퇴근 후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 때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니 문득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이 집 종노릇 하려고 들어온 거냐?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다. 당신 포함해서 이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해준 밥만 먹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은 그거는 당연히 며느리인 당신이 서열이 가장 낮으니 해야 할 일이고 엄마 아빠 보시는 데서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할 수도 없지 않냐며 어쩔 수 없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60살이면 그렇게 나이 드신 건가요? 요즘엔 노인축에도 안 끼지 않나요? 그리고 서열이 낮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하나를 믿고 이 집에 와서 1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알람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상을 다 차렸을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가족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식탁을 보더니 그야말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가장 먼저 반응하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밥도 안 차리고 여태 뭐 하고 있냐면서 시부모를 굶길 셈이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다가와서는 왜 밥을 차리지 않았는지, 왜 안 일어났는지, 어제부터 갑자기 왜 이러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야단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내내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전업주부이신 어머님이 계신데도 온갖 살림을 도맡아 왔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낮에 시간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는 새벽 6시부터 늦은 밤 12시까지 회사 일과 집안일에 치여 살았다고, 남편은 퇴근하면 쉴 수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러시려고 합가를 원하셨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집에서 제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그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고 남편은 제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당장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짐을 싸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1년치 연차를 전부 내고 그대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렇게 노예처럼 살라고 시집 보낸 줄 아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아침, 저녁 식사를 차리는 일은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고를 조금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집에서의 지난 1년간 저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종년,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자존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형님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형님은 제게 짐을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제 마음을 다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동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노예처럼 일하는 동안 저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그 문구가 보면 볼수록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를 중심으로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형님의 문자 하나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혼할 생각입니다. 며칠간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연이었고 이후 사연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며 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혼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집 사람들에게 세뇌당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아껴주던 행동이나 개념 있는 발언들만 보고 성품이 올곧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1년 동안 그런 식모 같은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며 연락했습니다. 2시간쯤 뒤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만나서 저는 분가를 원한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분가 후에도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면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화가 잘 풀리는가 싶더니
남편은 갑자기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부모님을 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저를 만나면 꼭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며 저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은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거나 유부녀가 집을 나갔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을 이혼남 만들 작정이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똑바로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 본인이며 시부모님 두 분 다 사실을 알면서 왜 부정하려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고 저도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고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며 시어머니는 악을 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보며 이 집안은 답이 없고 남편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붙잡으러 따라 나왔지만 뺨을 한 대 더 때리고는 따라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한 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난 1년간 세뇌당하며 종처럼 살았던 날들이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사직서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같은 회사라 더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시집 갈 때 제가 마련해가지고 갔던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모두 가져올 예정입니다. 예단비 2천만 원을 받고 600만 원만 돌려주신 분들이 혼수를 요구해서 시부모님 냉장고, TV, 침대까지 바꿔드렸는데 가서 제 다이아 세트와 다시 맞바꿔올 생각입니다. 만약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통화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을 요약해 드리자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거센 비판이 가장 많았습니다. 60세면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전업주부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아들 가진 게 벼슬이냐. 남편이 서열 운운하는 것에서 이미 답이 없다와 같이 1년간 맞벌이 며느리를 공짜 노예나 종처럼 부린 시댁 식구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의 행동에 대한 통쾌한 응원의 반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년이나 참은 게 대단한 것 같다.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나와서 다행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꼭 승리하시라라며 집을 나온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공감과 경험담도 쏟아졌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제가 화딱지가 났다. 남일 같지 않다라면서 본인들도 비슷한 시댁살이를 겪었다거나 심지어 사연자님은 시누이라도 없으니 다행이라는 등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사연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사연자님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디 본인을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